예, 반갑습니다. 갬블러입니다. 첫 번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비례 정당들이 이제 뭐 결정이 됐죠. 오늘하고 수요일까지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오늘까지는 뉴스공장 들으니까 오늘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침 8시에 더불어시민당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검증이 또 길어지는 바람에 늦어졌다 그러고, 군소정당 두 군데는 불합격, 한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뭐 계속 한 사람에게만 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그거는 뭐 기사 내용 읽어보고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잠깐 그 말이 좀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빈 그릇,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겠다, 비례 후보를 내지 않겠다 했다가 정의당과 우리가 녹색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생당도 그렇죠. 뭐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 안에 즉 말해서 시민 추천이나 뭐 추천을 해서 후보들이 굉장히 70명이 넘게 지원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검증을 하고 뭐 추천을 하고 뽑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발표가 나면 대체적으로 어느 후보들이 나왔는지는 대충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이제 안 하기로 했다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뽑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그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분들이 순번이 11번부터 순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군소정당 총 4당에서 두 당이 안 들어오게 되면 1번과 2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러면 9번,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에서 9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9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시민당에서? 음, 만약에 9명이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뽑힌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왜 애초에 말이 없는데 더불어 시민당에서 또 뽑게 됐느냐와, 한 가지 저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뭐 물론 시민단체, 즉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나 집회 현장에서 시민단체 분들이 정치개혁연합이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요구를 해서 민주당이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갑자기 정당을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 민중당에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 우리가 민중당에 대한 노선과 그 어떻게 보면 종북 플레임에 민주당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멀리 하고자 했던 게 속내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시민단체의 부적절한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더불어 시민당에서 신청한 후보들이 보면 면면이 보면 대체적으로 시민단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시민단체에서도 이익을 위해서,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벌이용 아니면 보여주기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단체를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가는 거 보면
예전에 저 반려견 를 구출하는 TV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결국 단체를 만들고 후원금에 굉장한 비리가 폭로가 되면서 뭐 법정까지 가고 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시민 단체가 그게 정직한 시민 단체냐, 평생을 거리에서 집회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적폐청산을 위해서 모든 시민 사회 시민 단체, 환경, 노동,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심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후보로 되고 또 최종적으로 후보로 결정이 되신 분들이라면 쌍수를 키고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그 안에 상당히 사이비적인 요소가 있는 시민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잠깐 서울의 소리의 초심님 백운종 선생님이 말씀한 걸 봤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심님은 아무래도 워낙 많이 그 분야에서 잔뼈가 굵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어떤 단체는 부정하다, 어떤 단체는 좋다 나쁘다 판단이 충분히 되실 걸로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심님도 거기서 만약에 후보가 이 후보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심위에서 후보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한 반발을 하실 것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저도 나가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몇 분이 오늘 뉴스공장의 최백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여성 두 분 중에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방송에 나와서 이런 후보가 나왔다, 비밀리에 진짜 공심위에서 이렇게 후보를 검증하고 있는데 굳이 나와서 두 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최백은 교수가 좀 무리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밀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뭐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뭐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더불어 시민당이 빈 그릇에 여러 당이 들어와서 나중에 그 비례대표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각 당으로 다 출당을 시켜서 원내 복귀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인가요? 아니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보니 이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삼남에 굳이 민주당에 항의를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들이 시민을 더불어 시민당에서 시민 추천단을 공백을 채울 게 아니라 우리 검증된 비례대표 21명을 앞순위로 차라리 쭉 내걸라라는 말을 할 정도면 시민단체에 지금 지원하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은 이렇게 70명이 넘다 보니까 그중에 부적격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정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감은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그리고 좋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시 얘기했다시피 정의당이 오늘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한 4%, 뭐 3.6%대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최소 4명에서 정말 많아야 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4명 정도 비례해서 4, 5명, 그리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심상정 의원과 울산입니까? 분이신데 두 분 계시는데 고 노회찬 후보의 지역구였죠. 근데 과연 거기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죠. 그래서 정의당이 진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서서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박빙인 곳에서 정의당 후보가 몇 프로를 가지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졌다는 거는 인정을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건데 그거에 겁먹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을 많이 정의당이 내겠다, 반협박적이라는 기분을 만드는 뉘앙스를 내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시민당에서 좋은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고 약간의 좀 사이비, 그리고 기회주의자, 그리고 단체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는 걱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뭐 초심님이라든지 여러 우리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고 하고 좌표를 찍을 때 같이 저도 반대 투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 한떨기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어찌됐든 더불어시민당이 빈그릇에 출발해서 빈그릇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비례대표로 뽑게 되고 두 분인 뭐 욕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한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이 내야 된다고 그러니 저도 기다려 보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 진보 진영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정의당은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했지만 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두 기둥이 정의당을 이끌고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이 물론 스타성도 있고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고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100분 토론에서 많이 스타가 됐죠. 그분들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고 노회찬 대표가 의원이 계셨다면 이거보다는 정말 좋은 협상력도 계시고 대화도 되고, 그리고 물론 심상정 의원도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노회찬 의원이 살아 계셨다면 지금의 정의당은 아니었으리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아마 더불어 시민당에 몸을 실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후계자, 그리고 정의당을 이끌어갈 많은 젊은이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어야 정의당이 살아남았지 언제까지 혼자. 저는 그래서 저 골방 유튜버지만 정의당은 심상정 1인 정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정의당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도태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진보하다고 생각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바꾸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지역 당의 이미지보다 정의당은 비례정당에 가깝습니다. 비례대표들이 항시 각각의 각 지역에서 신인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해서 얼굴을 알려지고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또 지역구로 나가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이런 시스템인데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잘 뽑았다면 잘 밀었다면 모든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국회의원은 민주당으로 비록 찍더라도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의 비례대표가 정말 괜찮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찍고 싶다. 사람 좀 괜찮다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를 찍는 게 아니라 정의당 비례대표를 찍습니다. 그는 저와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정의당이 비례도 망했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오래된 토착 진보라고 생각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민주노총 그리고 각 지역당에 있는 힘을 쓰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계파들, 그래서 자기 비례 후보를 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심상정 의원도 자기가 가장 친한 측근을 4명을 밀었다. 윗번호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스민이라는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수에서 데리고 간 사람을 다시 정의당에서 갖고 왔을 때만 해도 어쨌든 이슈화가 됐고 그래도 기사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을 9번 8번에다 배치할 정도면 말 다 한 겁니다. 정의당이 무슨 자신감으로 9번에다 배치해야 할 때 그분이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슬아슬하네요. 분위기 좋았을 때. 자, 그래서 틀림없이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역당이 아닌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 정의당을 지지하고 정의당 안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그 분야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전문가이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알 수도 없고 겨우 지금 매스컴에 탄 건 1번 청년 여성 데디 게임 했다라는 거, 그리고 4번 제가 개인적으로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음주운전 3번 무면허, 음주운전 한 번에 무면허 운전 3번 해서 결국 자진 사퇴한 거. 죄송하지만 안전정의당은 우리가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폭망입니다. 폭망.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뭐 자꾸 좀 전망이 안 좋은 당에다 대놓고 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이 진보를 정의당을 대체할 수 있는 당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해보니 그래도 열린민주당이 나름입니다.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나름 그래도 입싹죽기라고도 하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입싹죽기, 입싹죽기면 어쩌습니까? 좋으신 분 주시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고 해서 탈락을 시키신 분들이 열린 민주당에서는 좋게 좋은 인물이고 더 좋은 쪽으로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민주당도 싫어, 정의당도 싫어. 그래 이번엔 투표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열린 민주당에 투표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욕심은 버려야겠지요. 많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매기론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민주당이 뭐 굵직굵직한 거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나 흔히 얘기하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경찰 개혁과 그리고 사법부, 언론 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경제가 어렵다니 손을 못 대고 있는 이 대기업에 대한 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육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감한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왜 내가 평생 갖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교육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한 계단 상승을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저희 나라의 기본은 과거라는 시험 제도가 있고, 물론 양반들만 쳤지만 어쨌든 개천에서 용날곤다는 말이 지금은 사라졌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배우고 공부를 잘해야 의사, 검사, 판사, 쉽게 말해서 공무원,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죠. 그리고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교육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개혁을 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을 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크게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 외에 열린 민주당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헛나갔지만 어쨌든 더불어 시민당이 그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5개, 4개에서 봤다가 처음에는 아무 정의당과 다른 정당이 들어왔을 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가 다른 정당이 들어오지 않은 바람에 공백이 커졌고, 공백이 커진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 비례대표들보다 더불어 시민당의 공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비슷비슷하던가요. 그래서 잘 뽑으십시오. 잘 뽑지 못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민 대표에서 시민을 추천인과 후보들에게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검증이 된, 그리고 검증이 할 필요가 없는 민주당의 21명, 21번이죠. 이 21명을 전체로 배치를 하면 따로 더불어 시민당에서 그 공백을 채울 일도 없고, 새로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새로 뽑는 이유는, 그러면 열린 민주당에 대한 맞불 작전인 걸로 저는 보입니다. 열린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좋은 사람을 뽑고 있는 데 대한 더불어 시민당도 후보를 모집을 하고 70명 넘은 후보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투표로 결정을 한다는 거 보면, 우리도 사회 각 지역마다 좋으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으로 공백을 채웠다라는 거를
열린민주당으로 간표를 붙잡기 위한 하나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은 서로 교류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물밑에서는 교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진보나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방송에서 찍었던 양정철 씨로 인한 모든 권력이 가 있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더불어 시민당이 그 공백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검증도 오래 하고 후보들 몇 면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후보들이 좋은 후보가 나와야 인정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잘 하시라. 그렇지 않고 엉뚱한 사이비 그리고 기회주의자 그리고 모든 걸 후원금으로 이루어가는 돈의 욕심이 많은 사회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후보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사심 없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저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저의 간단